네, 안녕하세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예, 응급구조사 강차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응급의료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 is it? 응급의료 체계는 무엇인가?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 혹은 Emergency Medical System, EMS 이렇게 두 가지 다 표현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 둘 다 뜻을 의미하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적정 규모 지역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사전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 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따위의 조치를 응급의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것을 보면은 응급의료는 응급 환자가 발생할 때에서 생명의 위협이나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을 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과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이 중에서 응급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 하면서 아래에 세세한 응급 환자에 대한 진단 질병명이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그 정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의료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사전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개념을 알겠는데, 그럼 체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네이버 국어 사전에게 체계라고 물어보면 체계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작되어 통일된 전체.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체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낱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구글에서 체계라는 것을 치고 이미지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여기 시스템, 디자인, 추진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체계도, 전략 체계도, 응급의료 체계도 여기 나오네요. 사업 추진 체계, 어떠한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선들 혹은 화살표들이 있고, 또 그것을 결국에 한꺼번에 묶어주는 원 같은 모양도 있고, 이러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고요. 영어로 한번 쳐봤어요. 시스템이라고 쳐봤더니 아까 책에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비슷비슷한 게 나오네요. 동그라미 선 묶어주는 애들, 이런 톱니바퀴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엔 체계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애를 사전에 찾아봤을 때 시스템,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 Unified Whole이라고 하고, 또는 이 용어는 복잡한 사회체계의 맥락에서 구조와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들의 집합체를 일컫기도 합니다. 예, 여전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예, 시스템은 각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상호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 복잡한 사회체계의 맥락에서 구조와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들의 집합체. 결국에는 어떠한 것들에 모인 집합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뭐 네이버에서도 조직되어 낱낱의 부분,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조직되고 통일된, 그리고 전체, 통일된 전체. 여기서도 보시면은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라고 구성요소, 아까 네이버에서 보면은 낱낱의 부분을 아마 구성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의존하여 복잡하게 얽힌 통일된 하나의 집합체를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셀, 그리고 티슈, organ,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organism, 이렇게 생명체가 되듯이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느낌은 이제 오실 것 같아요. 이 낱낱의 부분들이 하나에 묶여서 하나의 그런 통일된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모여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러한 느낌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 Emergency Medical System (EMS) 이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 체계, 우리나라 말로는 응급의료 체계 혹은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응급의료 체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적정 규모의 지역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적정 규모의 지역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체계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체계이다. 즉, 불의의 사건, 사고나 질병을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하며 전문적인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응급의료 체계라고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장에서 구급차가 없어요. 당연히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병원까지 구급차가 있다고 쳐봅시다. 구급차가 있다고 쳤는데 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는 병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볼 수가 없겠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고나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상황을 도와줘야 되는 관계기관에서의,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에서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옆에 차선이 막혀서 앰뷸런스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경찰의 도움이나 혹은 다른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빨리 이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체계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조직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의 목적은 있어요.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의 단체,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의 인력, 시설, 장비들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얘기한 사회적 규칙 혹은 사회적 집합들의 집합체, 통일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하나의 체계. 체계라는 말이 너무 붙어가지고 예, 하나의 쉽게 말하면은 생명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EMS는 응급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고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 아래 것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역사고요. 환자 응급의료에 대한 뭐 아까 정의를 보셨다시피 환자를 의료인이나 의료시설로 연결을 해주는 것을 관점으로 본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뭐 로마 뭐 기원 전에서부터 올라가 보면은 당연히 아픈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을 봐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데리고 가는 행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는데 다만 기록이 뭐 부족한 거죠. 기록이 시작되기 전 시대이거나 뭐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의료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는 최초의 현대 응급의료의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이 사진에 계시는 분이 도미니크 준 레리라고 하는 분인데 프랑스 육군의 군의관이었고 나중에 의료 책임자 나폴레옹의 주치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 그 프랑스군이랑 프로이센군 간의 그 첨탑 전투 전쟁에서 그 후속마차의 개념을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장 실제로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 그 배틀필드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다가 이런 부상자들을 빨리 그 뒤에 있는 군의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마차를 그곳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97년에 플라잉 앰뷸런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플라잉 앰뷸런스가 뭐 날아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플라잉 앰뷸런스는 여기 보시면은 말 두 마리가 있고 여기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대포가 있잖아요. 이게 플라잉 알티러리예요. 알티러리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말이 끌고 다니는 이 대포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플라잉 알티러리를 가지고 불리던 쉽게 말하면 무기죠. 이 무기에서 이 대포를 빼고 부상자를 실을 수 있는 마차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환자를 이 플라잉 알티러리라고 하는 이 장비에서 앰뷸런스를 끼워가지고 플라잉 앰뷸런스라고 그때 당시에 제시가 되었고 이 말이 이끄는 포병을 개조를 한 거죠. 개조를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때 당시에 중증도 분류 그리고 환자 사망률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최초의 현대 응급의료의 개념은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보통 이 도미니크 존 레리 이분이 1918세기 이때 당시가 최초이다라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다음에 미국 남북 전쟁에서 전쟁 초기에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망을 했고 그 당시에 그 메디컬 디렉터였던 조나단 레털먼이라는 분이 이분은 북군이었어요. 북군. 실제로 미국 남북 전쟁은 북군이 이겼죠. 그 북군이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그 북군의 육군 의무 책임자인데 이분이 그때 당시 앰뷸런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구급차 중대 군단을 창설을 하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한 중증도 분류 그리고 사망률 감소 아까와 같이 그런 효과를 보았고 이때가 뭐 최초로 이렇게 앰뷸런스 코퍼레이션 창설된 게 최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는 사진이 기록으로는 그 당시에 그 부상자들을
싣고 나르는 훈련하는 그림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전쟁이 끝난 뒤에 1865년에는 그 병원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환자를 후송하는 그런 구급차를 활용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그 최초로 병원에서 구급차를 활용한 사례가 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에서 커머셜 호스피털이라는 병원에서 최초로 구급차를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류 역사상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사건이 있지만 많은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죠. 말을 아낄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EMS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15년도 앞에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도부터 18년도, 2차 세계대전은 39년부터 45년까지의 전쟁이 있었고요. 1915년도에 알바니아 군대에서 항공 구급 서비스가 최초로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20년도에 최초의 자원봉사자 인명구조대가 설립되었어요. 버지니아주에. 그래서 이 아래가 보시는 게 그때 항공 구급 서비스 중에 한 사례이고요. 여기 있는 분이 그 자원봉사자 인명구조대 설립하시고 운영하셨던 분이고, 그때 당시에 이거는 구급차 안에 있었던 설비와 훈련 장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조금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외상 환자를 빨리 처치를 하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전쟁이 얼마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부상자의 개념이 있었는데, 50년대가 넘어들면서 그런 이제 그 현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58년도에 마우스 투 마우스 벤틸레이션에 대한 효과가 그 논문으로 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CPR에 대한 효과 입증을 통해서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머전시 EMS 응급의료에 대한 그런 쉽게 말하면은 바람이 불었죠. 이때 당시에서 CPR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는 클로즈 체스트 카디악 마사지라고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한 5케이스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이거를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역사들은 전부 다 미국인데요. 미국에서는 가장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여졌던 데가 1966년도에 Accident Injury and Disability, 사고 부상과 장애,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현대 사회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현대 사회에서 neglect, 무시되어진 그런 질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내셔널 아카데미 사이언스, 그러니까 국립과학원, 미국의 국립과학원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액시던트 인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 환자가 많고 장애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이유는 응급진료, 그리고 이 응급진료 체계가 없고 이런 EMS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러한 부상 환자도 많고 그로 인해서 장애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라는 보고서가 1966년도에 나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60년도에 그 보고서와 함께 니자에서 응급의료 표준 개발이라는 거를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응급의료 표준, 이머전시 메디컬 스탠다드가 개발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응급의료 체계에 관해서 권고사항들을 서술을 했어요. 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며 응급의료 기관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시가 되었고요. 여기서 NHTSA
뭐 니자라고도 읽는데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국가 뭐 저기 하이웨이가 뭐죠? 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하이웨이가 그 돈을 내고 이렇게 표를 뽑고 가서 끝에 가서 나갈 때 돈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하이웨이거든요. 하이웨이 자체가 뭐 입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방도가 있고 하이웨이처럼 그 주나 주처럼 이렇게 지역을 넘어 다닐 때 그냥 크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하이웨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게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부예요. 국토부의 성격, 국토부 보다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커다란 커다란 기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 제시됐을 때 자체가 액시던트 인저리 그 교통사고에 대하면서 저 당시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EMS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준을 개발한 게 저 NHTSA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관련 연구나 예산들이 저 NHTSA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응급의료 표준이 개발되고 나서 1973년도 응급의료 체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의회를 통과했어요. 이 이후로 탄력이 받았죠. 그래서 70년대에는 그 내셔널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EMT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그리고 파라메딕에 대한 그 주법이 나왔고 네, 그리고 74년도에 아하 가이드라인 퍼스트 리서시테이션 그러니까 초기 소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1974년도에 처음 나왔고 1977년도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NHTSA라는 데가 응급의료에 관해서 많은 펀딩을 돈을 예산도 내고 그렇게 좀 주관을 했다고. 왜 시작이 그쪽에서 시작이 응급의료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던 곳이 처음부터 교통사고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퍼스트 EMT P 파라메딕 내셔널 스탠다드 커리큘럼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뭐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그 두 번째 판인가 아마 그러던데요. EMT 혹은 EMT 베이직일 경우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메디컬 내과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 펄머너리 카디올로지 뉴럴로지 그리고 토시콜로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트라우마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메커니즘 오브 인저리나 뭐 샥, 소프티슈 트라우마, 뻥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페이션트 어세스먼트 할 때는 히스토리 테이킹 이런 거는 지금의 교과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서 처음에서도 아마 이런 개념을 잘 잡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988년도쯤에는 니자에서 그 EMS를 평가할 수 있는 그 10가지 컴포넌트들을 제시하기도 했었고 90년도에는 트라우마 케어 시스템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액트 법률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그 커미션들이 생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응급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외국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시간이 되시면은 그 보시는 거를 저는 권고하고 추천드립니다. 제가 25분이 돼서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